더 나은 흙을 찾아 떠나야겠어. 새로운 곳이네. 우와, 이게 뭐야? 여기 이상해. 흙이 딱딱하고 차가워. 아스팔트는 흙이 아닌가 봐.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따라 670여 미터 너비로 쏟아져 내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55m) 높이의 물기둥이 뿜어내는 엄청난 물안개가 장관을 이룹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곳은 미 동북부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불과 1.8km 떨어진 곳에는 미국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을 소개해주기로 한 마이클 비시오 씨.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thank you. How's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Oh, my pleasure. How long will you be here? 그런데 마을이라고 하기엔 사람도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This is a picture of the 99th Street School. And all of these homes around the 99th Street School, 239 of them and the school were demolished. And all of the construction debris from the school and the 239 homes now make up this cap, the 70-acre cap at Love Canal.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마을. 하지만 지금 집과 학교는 모두 철거됐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곳은 러브 커널, 즉 사랑의 운하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나이아가라 강을 온타리오 호수에 연결시키려는 운하였죠. 1910년 경제적인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뒤 운하는 메워졌고 세월이 흐른 후 그 위로 학교와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I know a lot of people that lived here around the canal were happy with the neighborhood they were living in. They didn't know when they purchased their homes that their home was near or right on top of a landfill. 하지만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A lot of people that lived in these homes were complaining of rashes on their hands. A lot of women felt that because they were living here, that some of them miscarried their children. Some people even thought that their children were born with defect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were living in this area.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만성천식과 환각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생겨났고 암과 백혈병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비시오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주지 않는 시를 상대로 시위를 시작했고 마침내 주정부의 주도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땅속에 묻혀있던 유독성 화학 폐기물. 마을이 조성되기 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면서 원자폭탄 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화학 폐기물이 2만 톤 넘게 매립돼 있었던 겁니다.
You can see where they started to dump. They would dump into the canal and then they would cover it over with dirt. So they would put the pollution or the contaminants in the water and they would cover it with dirt. There were a lot of dioxins, PAHs. Were the majority of the chemicals that were buried in the canal. And this is actually a picture of what the canal looked like in 1977. Here's the school, so that it was starting to come up from the blacktop. And in the playground of the school, we discovered some oozing of the chemicals. 900여 가구, 7천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집안이 가라앉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땅속에 폐기물이 묻혀있기 때문이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 사건. People always ask the question, how much do you think was spent on Love Canal? It's like jumping in the taxi cab. And you know, you look at the ticker and you're watching it go from $15 to $20 to $30. The taxi cab is still running today. My guesstimate is we probably have spent between $350 and $400 million at Love Canal. And it continues.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 오염된 땅이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재앙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토양 오염을 비롯한 환경재난의 극단적인 공포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일본 열도의 중심에 위치한 도야마현. 진지강 주변으로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집니다. 이 일대는 논해 비율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진지강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은 어업과 함께 논농사를 생업으로 살아왔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곳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환경오염 지역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끔찍했던 재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昔いた病に関して言えば、上岡鉱山の鉱毒を、どこの国でも昔はそうだっただろうけども、川にそのまま流しとったわけだっちゃね。でただその水を農業用水というかそういう側に使ってたことがもんだから結局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ったということだから、結局関節が痛いというか、命が痛いというか、そういうことだったと聞いとはんですけども。川の水が流れて米の中に入ったりしてそれを食べてなられたみたいです。胃病のそのあれがあるかどうか尿の検査を今年もしました。とりあえずやってくださいと県から書類を送ってきました。結局私も長くここに住んでるので、そういう検査も何年かおきに一応住民なので年齢的なものでこの神津川の水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정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만큼 두려웠던 병. 오염된 땅과 물에서 비롯됐습니다. イタイタ病はカドミウムの慢性中毒によってまず腎臓という臓器に障害が発生し、次に骨粗鬆症を伴う骨軟化症を引き起こすことによって骨が脆くなって折れやすくなる、そういったような症状の現れる病気です。若い、お母様、30代後半から40代の初めの子どもさんを生まれた後のお母さん、女性の方が、最初は足が痛い、腰が痛いということですが、
そのうちにだんだん歩けなく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イタイタイ病の悲惨な状態で言いますと、ここにあります萩野昇という先生がですね、患者さんの脈を取るのに手を持ったらポキンと音がしたと、骨が折れる、最高で72箇所骨が折れていた人がおられると。이타이는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프다라는 말을 멈출 수가 없어서 병명도 이타이병입니다. 뼈가 골절되고 내려앉아 키가 30cm나 줄어들기도 했고 구토와 빈혈, 신장장애, 호흡곤란 등에 시달리다 곧 죽음을 맞았습니다. 무심히 맥을 짚었는데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흉부를 진찰하려고 두드렸더니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진찰 중에 뚝뚝 부러질 정도니까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뼈가 부러지면 환자들은 아프다고 울며 신음합니다. 특히 참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돌아가시고 관에 넣을 때 몸의 자세를 바로잡으면 뼈가 뚝뚝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진지강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곳은 진지강 상류에 위치한 아연과 납광산입니다. 100여 년 전에 개발된 이 광산에서 재련을 하고 남은 부산물인 카드뮴을 계곡에 그대로 흘려보냈던 겁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강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됐고 인근 땅도 오염돼 갔습니다. 농작물도 예외가 아니었죠. 주민들의 몸에도 카드뮴이 쌓여갔습니다. 이것이 공해병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68年に国がですね、イタイタイ病の原因はカドミウムであるということを国が正式に認めました。認めたというか、それでイタイタイ病は日本の公害病の第1号なんです。 이제 이곳은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때 병든 땅이 주었던 엄중한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흙은 암석에서 왔습니다. 암석이 비와 바람, 물과 식물 등의 힘으로 서서히 풍화되어 마침내 흙이 되는 거죠. 흙 1cm가 쌓이는데 200년에서 7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흙 1헥타르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지렁이와 절지동물을 비롯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흙 속 생명체의 종류는 5% 정도에 불과하다는군요. 이처럼 수많은 생명을 품은 흙은 식물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대기 중에서 공급받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 모든 양분과 물은 흙으로부터 가져오죠. 생태계에서 생물 중에는 이 사과처럼 햇빛을 통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1차 생산자가 있고요. 그 생산자를 먹는 우리 인간과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나 식물이 죽으면 분해시키는 미생물, 소위 말하는 그걸 분해자라고 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가 다 이 흙
위에나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근본은 흙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넓게 보면 흙은 생태계 토양 생물의 서식지이면서 지구의 물을 담는 그릇이자 오수와 폐기물을 거르는 거대한 정화조 역할도 합니다. 흙에서는 첫째,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의 기능이 있고, 하늘에 떨어지는 빗물을 머금어 주기 때문에 물 안보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라는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토양학자들은 토양 안보, 토지 안보, 흙 안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언뜻 감이 오지 않는다면 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식량 생산과 생명체의 보금자리 역할은 논외로 하고 말이죠. 논은 여름 홍수기에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하는데요. 전국의 110만 헥타르 논에 가둘 수 있는 빗물의 양은 약 36억 톤. 댐으로 환산해보면 저수량이 1억 5천만 톤인 춘천댐 24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댐 건설 비용으로 따지면 15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여름엔 뜨거워진 대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의 논에서 하루에 증발되는 물의 양은 약 8천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기 정화 능력도 탁월한데요. 논에서 재배되는 벼는 해마다 1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킵니다. 이런 논의 장점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해보면 홍수 조절과 지하수 함량, 대기 정화, 토양 보전 등 약 56조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흙은 너른 들판에 있을 때만 유용한 걸까요? 실내 화분 가꾸기 전도사를 자처하는 원예 전문가 김광진 박사.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식물이 실내에 자라는 것은 한 10개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식물이 이 팔손이고 또 공기정화 효과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관음죽인데요. 그리고 포르말데히드라든지 벤젠이나 톨렌 같은 우리가 가정에서 세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물질들을 유독 많이 흡수를 해서 제거해주는 식물이 이 관음죽입니다. 최근 김광진 박사팀은 화분 속에 들어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흙조차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낮에 햇빛이 있을 때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파리에서 오염물질들을 많이 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잎이 정화하는 것은 약 절반 정도, 한 50%고 50%는 토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염물질들을 이걸 입에 흡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정화를 하고, 일부는 이 줄기를 따라서 내려보냅니다. 흙에 있는 다양한 이제 우리가 많은 뿌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오염물질들을 이렇게 자기 먹이로 써서 정화를 해줍니다. 식물들은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정화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는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흙 속 미생물 덕분에 밤에도 제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실험 결과 오염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47%가, 자일렌의 경우는 60%가 흙 속에서 분해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원예 학회주에 게재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식물을 키워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그 공의 절반은 흙에 돌려야 하는 거죠. 원래 사람은 500만 년 동안 실은 숲속에서 흙을 만지고 살았는데, 지금 이 콘크리트 안에 닫혀서 이 완전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흙과 숲을, 나무를 떠나서 있는 경우, 흙을 떠나서 있는 게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지금 몇백 년도 안 됐습니다. 일부라도 이렇게 화분을 통해서 식물이 들어오고 또 그 속에 흙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흙은 식량 생산지라는 효용 외에도 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보령 머드 축제는 흙이 주인공이 된 독특한 축제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더해지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급부상했죠. 머드 축제가 성공하게 된 것은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끈거리는 이 검은 진흙의 탁월한 효능이야말로 성공의 숨은 주역이었죠. 머드 화장품은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머드는 천연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 미용과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드에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천연 미네랄과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게르마늄과 같은 광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머드는 피부 건강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44만 명을 비롯해 총 400만 명이 즐긴 열흘간의 축제. 65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한 주역은 바다의 진흙, 머드였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흙을 식용으로 또 약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으로 쓰는 흙을 18가지로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급한 중독 증상이나 설사, 경기와 같은 질병을 복용하여 치료하는 흙도 있고 또 찜질을 이용하는 흙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약으로 쓰는 18가지 흙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황토를 비롯해 대장간 아궁이에 있는 흙 등 다양한 흙이 먹거나 바르는 약용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먹는 약으로 사용됐던 황토는 지금은 탁월한 원적 개선 효과로 각광받고 있죠. 동의보감에서는 호황토라고 부르는데 설사와 이질 그리고 열독으로 인해서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고기나 버섯에 중독될 때 해독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황토의 복사열인 원적외선이 나오는데 이 원적외선은 세포 조직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노폐물과 유해 물질을 우리 몸 밖으로 배설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토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황토가 풍부하다는 이 마을 뒷산에 숨은 듯 자리 잡은 작은 저수지가 보입니다. 뿌연 물색을 띠는 이 저수지의 바닥은 온통 황토입니다. 조력 30년 차의 붕어 낚시 전문가 배성규 씨. 이곳은 낚시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한다는 토종 황금빛 붕어를 만날 수 있는 명당이라는군요. 이 산에 들어오다 보면은 산 전체가 거의 황토질에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저수지 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 여건이 전부 다 황토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를 출조했을 때도 이 황금빛 붕어를 만나봤기 때문에 오늘도 황금빛 붕어를 만나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일단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바닥의 토질에 따라 붕어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황토 바닥의 저수지에서는 황금빛 붕어가, 펄이나 화강토에서는 회색빛 붕어, 짙은 먹색의 붕어는 중국산이랍니다. 이제 황금빛 붕어를 만나기 위해 지렁이 미끼를 준비할 차례. 어떤 미답지에서 어종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지렁이 미끼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다른 미끼들도 떡밥류도 많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생미끼가 탐사 낚시에서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황토는 물고기의 색깔뿐만 아니라 서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군요. 붕어나 잉어를 양식할 때 물에 적당량의 황토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또 플랑크톤 증식이 많아져서 붕어나 잉어의 상처도 빨리 낫고 건강하게 크죠. 입질이 왔습니다. 아이고 씨. 이야, 붕어 때깔 좋네. 황금색 토종붕어입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이 붕어를 만났을 때 완전히 노란 황금색 붕어를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 며칠 비가 오고 약간의 뻘물기가 있다 보니까 황금빛 붕어는 붕어지만 약간 흰빛은 납니다. 그렇지만 이쁜 붕어, 멋진 우리 토종붕어 한 수 만났습니다. 이 황토기에 사는 이 노란 붕어, 정말 붕어 좋지 않습니까? 도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이바라키현의 가사마 도해촌. 흙이 불과 만나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생활용품이자 예술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도공들을 끌고 가 귀한 대접을 해주며 배울 만큼 일본의 도자기 사랑은 유명하죠. 笠間焼はもう日本でも有名、茨城県ではここに来るといいものは目にできますね。 지금도 일본인들은 유리나 스테인레스 그릇보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日本人の生活の中で焼き物というのは非常に密接に関わっておりまして、至る所に焼き物が置いてあるというのが、どの家庭でも自然なことです。でしかも、日本人の食べ物、和食ですね、和食、それから文化、お茶を飲む文化、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焼き物が身近に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おります。 4대째 이곳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시바 고이치 씨. 私どもの窯元は、従来、昔そのおじいさんたちが始めた頃から私の親父が私ぐらいの年までは亀とかすり鉢っていう大きいもの、家に水道がなかった頃の時代に使ったような家庭用の雑器と言われるような大きいものですね。焼酎を入れる亀だったり、韓国の人だったらキムチつけるようなああいうもんですよね。そういう大きいものを作ってたんですね。 선대부터 지금까지 가사마가 도예촌으로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단연 가사마의 흙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笠間の土はですね、すごく目が細かくて滑らかなんですね。そうすると伸びがいいわけです。そうするとろくろ、こういうろくろで物を作るっていうのにすごく向いてるんです。この窯が、私どもが145年ぐらい前から使ってる窯です。私のひいおじいさんが作った窯ですね。 고이치 씨가 명품 도자기의 비밀을 보여주겠다는데요. この崖みたいに見えるのが全部笠間の原土です。
これが、約30年ぐらい前にこの3キロぐらい先の大淵っていう山から取り出したものです。山から取ってきて使うと作品が割れたりいろんなことの悪い原因が出てしまうので、枯らしておくっていうんですけど、その取ってきたものを一度放置して雨風にさらして、最低でも10年ぐらい放置してから使うとこのようにサラサラ壊れたり条件が良くなるんですね。 사실 도자기는 그 어떤 소재보다 미래지향적인 용기입니다. 자연 친화적 소재인 흙은 합성 화학물질이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採掘しただけの自然のままの土を生かしてぬくもりのある焼き物作品を作って一般の方に喜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흙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기도 하죠. 이곳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 체험 공방입니다. 공방의 장수생인 이와대 가즈유키 씨. ちょうど定年退職してで濡れ落ち葉族になると困るというんで女房がここを探してきて行ってみないけれいうことでもって始まったのがいつの間にかこう10年も続いちゃって最近ようやく面白みが分かってきて 젖은 낙엽처럼 은퇴 후 의욕 없이 집에만 붙어있는 가장을 일컫는 서글픈 별명. 이와대 씨는 흙을 만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人間ってね土から生まれてくんのよ。だから土はね母なる大地じゃないけども、安らぎがあるね。土をいじってることでね、そんな感じかな。みんな子供の頃泥いたずらしたでしょ。 어릴 적 흙장난의 추억. 흙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오전 9시 리노가 엄마와 함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같은 시각 유치원 입구는 등원하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야외 수업이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숲은 리노와 친구들의 교실입니다. 하루 종일 숲에서 뛰어노는 숲 유치원이죠. 벌레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리노의 관심은 잘 익은 열매.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한쪽에서는 또 다른 놀이가 한창입니다. 기존의 교구가 아니라 흙의 장난감입니다. なぜここが面白いの? 머리가 面白いの? 여긴 지늘그로 소꿉놀이가 한창이네요. 혼자다. 잡은 메뚜기를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맞다. 部屋で教室で遊んでるのと外で森で遊んでるのとどっちが面白いの? 머리. 33,000제곱미터의 숲에 둘러싸인 유치원. 10여 년 전 교사와 학부모들이 힘을 합해 나무를 옮기고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3년의 노력 끝에 숲은 170여 명 아이들 꿈의 학습장이 되었죠. 子供がのびのびね自然からたくさん学ぶ、土光風を身に受けて学ぶことを目指した幼稚園です、森が友達、森が先生、森がみんなのふるさとだということを先生、教職員、保護者に
訴え続けましたね。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 아이들을 그 자연으로 보내자는 것이 숲 교육의 철학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흙을 만지고 또 흙을 밟으며 자연을 체험합니다. まずはすごく体力がついたということと、やっぱり山を森の中を登ったり降りたりするので足腰がすごく強くなったですし、火の粉踏んでる、もう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見つけて、自分の力で何かを遊びを見つけて、こう遊具とかがないところでも彼女の世界をこう作り出していけるというところが大きく変わったかなと思います。 土や自然に触れることで、まず子どもたちの心がこう落ち着くこととか、あとは虫とか自然に関してすごく興味を持ったり、好きになったりして、いろんなこう野菜だとかそういうのも育ててることをすごく楽しめるようになったりして、そういうところがとてもいいところ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체력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변했다는군요. 아, 흙을 만지면은 우리가 흙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 나쁜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유용 미생물들이 많잖아요. 흙을 만지고 사면 여기에 수만 가지 어떤 미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커지고, 또 흙을 만지면 흙 속에서도 많은 향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냄새들을 통해서 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면역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오히려 흙을 만지면은 촉감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향이라든지 미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많은 정서적인 효과들, 교육적인 효과들을 볼 수가 있죠.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도시 뉴욕.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이자 문화의 해방구라 불리는 곳이죠. 이 국제적인 도시는 자유를 꿈꾸는 멋쟁이 뉴요커들과 함께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 콘크리트 도시가 그래도 삭막하지 않은 이유는 거대한 초록의 물결 덕분입니다. 축구장 500개를 합친 크기의 센트럴파크. 뉴욕의 허퍼로 불리는 곳이죠. 연간 약 4천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센트럴파크가 조성된 것은 1800년대 중반. 맨해튼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죠. 과거 이곳은 채석장과 돼지농장, 그리고 무허가 판자촌이 널려있던 곳이었습니다. 10만 수레의 돌과 흙을 퍼붓고 언덕과 풀밭, 호수까지 모두 인공으로 조성했죠. 당시 공원의 설계 목표는 도심에서 자연으로의 최단 시간 탈출. 센트럴파크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It means to me as a place to come and relax, get away from all the stress. This is like an area like for me, it's for comfort. So like if this place is not here, I don't know what I would do. I'll probably be mad every day, stressed out every day, and just really mad because like this is, to me, this is like a stress-free zone. With this no part for the world, this is going to be like where is the nature? Because the nature, if we don't have it, we're going to be like how you can breathe, how you can
see everything. Only we're going to be see the bad stuff. We're going to like dying because we need air, and the central part here is the most place you can have it. If we don't have it, we're dying. 언제든 콘크리트 숲에서 탈출해 흙을 밟을 수 있는 곳. 센트럴파크에 대한 뉴요커들의 자부심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흙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 뿌려졌던 화학 비료는 땅을 산성화시키고 있죠. 70평생 농사를 지어왔다는 이연아 씨는 언제부터인가 지렁이가 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됐답니다. 그 토량을 개선시켜주는 거죠, 그게. 뭐 자기네들이 쥐젓고 다니면서 자기네들 먹을 거 먹고 배설하고 하고 하니까 토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렁이들이 못 살으니까 이제 미생물 같은 것도 보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한때 기적의 약이라고 생각했다는 화학 비료. 하지만 지렁이가 사라진 땅을 두고 볼 수 없어 지금은 직접 퇴비를 만들고 있답니다. 여기가 마늘 양파를 많이 심는 데라서 퇴비를 많이 하거든요. 퇴비를 많이 하면 지렁이들이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화학 비료와 각종 산업 폐기물이 넘쳐나고 오염된 공기로 인한 산성비까지 더해져 토양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부주의함은 끊임없는 환경재앙, 토양 오염을 낳고 있죠. うち母の実家が福島で、ちょっと友達とかももう今家が避難地域になっちゃって帰宅困難地域で帰れなくなっちゃったりしてる人もいるので、もうできれば少しでも良くなってもらいたいなって思いますね。やっぱりあれはなかなかない方がいいかなと思います。土とかにもやっぱり被害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もう何年かかるか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ちゃんと放射線を取り除いてまた人が暮らせるような環境になってくれ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게다가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밟고 다닙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땅이 늘어나고 있죠. 질식되고 오염된 땅에 무서운 경고. 불과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아픈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magnitude of a disaster like Love Canal, where you have to tell people that they're living on property that was contaminated, there was a need for us to do that. 우리가 흙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흙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연 자원인 것입니다. 人の命は蘇らないんですね。かけがえのない命。だからやっぱり命